그 내용들을 해가지고 보면 아 여기는 교통편으로 옹호만 하는 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쪽에 전지작해가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구나 생각을 들어요. 오로지 우리 전 가족제 중에서 90집안 형식이면서도 가장 화목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최불암의 어머니 노인네 그 양반이 아마 지금 하는 것은 옛날체 재방송일 거예요. 아니요. 최불암 씨의 어머니로 나와주신 분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정혜란 씨가 있는데 아 그런가? 네, 그 양은 진짜 돌아가셨어요. 한 4, 5년 됐어요. 어머니로 나오신 분. 어머니 그 양은 최불암의 어머니 나와서 노인네 네, 그 양은 돌아가신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렇구나. 난 그때 나온 것은 너희 내가 그냥만 쉽게 나온 거 얼마 안 되잖아. 내가 하여튼 그것이 그때 1000회가 넘었을 거예요. 그때가. 이번에 그 보니까 1010회가 되더라고. 네. 보니까 거기에 유인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최불암의 둘자들로 김용건이가 이번에 또 얘기 나왔고 시끄럽고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그 유인초인데 문화부장과 이병헌이 때 문화부장 옛날 그때 진지겠죠. 그게 그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그게 크니까. 그런데 유인초이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한 것은 문화부장은 되고 나서 후회한 것은 내가 KBS 시절에 뭐 역할 뭐 많이 했다고 후회한다. 근데 지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사장하고 KBS 나오는데 그때 KBS PD가 남서우라고 대아들하고 PD를 많이 했어요. KBS 부사장까지 했는데 우리 고등 동기거든 한평원인데 그래도 그렇게 배신 때렸다고 윤초이라는 놈이 지가 잘 나간 게 후회한다 그러더래. 근데 지가 사장하고 나와놓고 문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얘기해보자면 하나 단체가 되려면 모든 단체는 개인하고 단체가 되려면 핵심이 것은 합의를 일가는 토론과 대화의 섞임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단체의 문제는 뭐냐면 불법상에 있어서 단체의 요소인 구성원과 개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 주로 뭐냐면 발언권과 투표권이에요. 그 발언권과 투표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행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단체의 이론에 관한 문제를 보면 특히 아까 집안 전원주택에서도 저는 거기서 중요한 문제 뭐냐면 식구들끼리 말은 야 표결합시다 손 들어갖고 1인 1표 투표 그런 식으로는 안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의사를 발표해갖고 일단 어른이 말하면 다른 형식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 반론서든지 해갖고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단체 의사가 확정되는 과정이 간접적으로 보여야 한단 말이죠. 거기에 관한 공동체적 의식의 훈련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들 수 있다면 아까 말하면 전원주의에서 가정이 화합하는 예를 이루하고 있다. 문제는 교환하고 반대하는 거고 특히 유인천이 마누라 그때는 화딱지가 나면 자꾸 땡깡 물이 아프다 또 그다가 그 얘기 근데 지금 낙동사한테 항의를 하고 이런 어쩌고 했다 또 따뜻했다 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바로 형식적으로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손들어갖고 투표권 잡고 펴겠는 건 아니지만 그 의사를 조정해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려고 관습법적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 거기서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가족 공동체의 사실상 단체 기능을 어떻게 묘사하려고 하고 있구나 한 것을 그 전원 일기를 통해서 관측해가면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문중회의를 할 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앞두고 있을 때 고향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사동이 윤자식 우리 백부님 이제 그냥 뭐든지 사실상 문중 거의 독재를 했거든. 근데 저 산상문제고 그거 저런데 자기 생각이 뭐냐면 이 무식한 놈들 내가 해란 대로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 갖고 이제 확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문제를 아마 선상 옮기고 날짜 정한 거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 일방적으로 얘기해갖고 야 안 되는 사람이 없으면 찬성으로 보겠다. 그래갖고 이게로 얘기해 특히 반대는 사람 없지? 이러고 싶다. 그래서 야 그때 나는 이제 약간 이제 고등학교 졸업 앞두고 전남 법대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그게 이제 갔어. 갔는데 회의를 하려면 의견을 물어갖고 다수가 의견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주장해놓고 반대 의견 없어? 자 그럼 찬성으로 하자. 그 밀어보려고 한 것이 너무 없죠. 그래서 아니 그렇지 회의는 물어갖고 다수 의견을 들어갖고 해야지 반대 의견 없지? 그럼 찬성 그렇게 해보면 안 되죠. 화가 이제 지지 다만 따르고 있는 저놈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법대에 합격했다고 해갖고 지금 얘한테 처음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회가 났지 뭐예요. 어리 말하면 죄송하지 않겠지. 아니 기와에 의견을 물어보셨으면 진짜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물어보셔야지 반대 의견을 좀 하나 밀어붙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지금은 그때 양반 눈에 내가 없게 나갔고 그냥 이제 그냥 접사하려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다고 그거는 이제 선상문하고 싸움이 나면 사람 앞장 서서 앞에서 그 선발대로 다 가고 저쪽 집안으로 문자고 붙일 때 싸움을 안 되면 수는 동원해야지 그 앞에 딱 버티기 분이 있었다고.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인중일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래도 사전에 원년 공토가 있었다. 그때 느낌이 뭐냐면 어른들이 그 촌에서 다수결 원칙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신지를 그때서 느꼈어요. 가장 문제, 그 단체 의견들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단체는 그래도 우리 한민족이 혹은 민족주의 국가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이 토론을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토론을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물어갖고 한단 말이에요. 의견을 물어갖고 할 때 한 사람 완전 토론을 안 거치고 막 밀어붙여보라고 할 때 이거 밀어붙여보라고 할 때 반대 방법은 뭐죠? 한 사람이라고 아니라 그러면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수겠지만 밀어붙여보라고 할 때 반대하는 방법은 뭐냐? 그건 안 되라.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로 하자. 반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로 하자. 그러다 뭐라고 그래? 그러다 뭐라고 그래? 만장일치라고 돼. 그래 다시 말하자면 만장일치 제도는 꼭 만장일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걸 통과하지 않도록 하자. 하지만 전체 의견을 합의를 받도록 하려고 했던 것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날부터 오래돼서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 제도화했던 만장일치 제도화했던 제도를 신라에서 신라 6천회의에서 이루어진 게 있대요. 화백제단 말이에요. 화백 화자는 뭐냐면 보로 화자가 전원 화자예요. 전원 오케이 해야 이루어진 것이 화백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화백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안 하면 모든 것은 전체가 완전한 원만한 합의가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독재 막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는 모른단 말이오 해보면 그 말에 의해서 한 사람 반대로 하더라도 전체가 안 밀리게 했는 데다가 그러면 실은 말하면 민족 다수결 원칙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수결 원칙 속에서는 전원 일치에 관한 내용이 전제가 되지만 문제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부족이 있을 때는 어찌 그것이냐. 그 다수결 원칙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냐. 그 이제 어떻게 기가 썼던 단체 이론
게르만법의 역사 법제사를 보자면 한 사람이라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자 한 내용 속에는 뭐냐면 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원은 완전 합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볼 때 루소가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대세가 그렇게 됐으면 받아들인 체제가 되고 대세가 전체로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밀어붙지 마라. 양원 체제를 전제로 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까 말 만장일치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다수결 원칙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 독일 말로 하자면 게시테 게시테 메하이스 머저리티를 이제 독일 말로 하면 메하이스 프린치프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체에 있어서 전원 합의 원칙에 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르만법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인데 거기에 관한 논문을 우리나라 지금 소리가 안 되는 게 그런 날 그때 독일에서 뒤져갖고 그럼 한 10편 한 10장을 거기서 복사를 해갖고 갖고 왔던 거 있다고요. 그거 갖고 내가 한번 법사학회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자면 그 사람들은 그 끄트을 철저히 공부를 해갖고 그 기초 위에서 이렇게 논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단체주의가 유지가 되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한 학문적인 설명도 거의 없고 내가 그 소개해 줬어도 내 인용한 거 그거 하나 좀 어려운게 그랬지만 인용해갖고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보자면 실제 우리는 근래에 들어서 더군다나 학문은 학문답게 한 팩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말하면 단체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다수 의견들을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것이 바로 말하면 실은 말하면 맹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미귀하다고 하는 정신은 근본적인 출현이에요. 말은 미귀하다 해놓고 미귀하단 말 핑계만 대놓고 반대부터 비비로 갖고 빡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요. 우리는 실제는 개개인들에 관한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밑바닥의 논리가 전체의 성격을 결정시킨 주요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데 근래 내가 이제 체득해 왔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 잔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 또 날마다 다시 시험해보고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람이 아픈데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발바닥 마사지가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서 그 발바닥에 때리는 고통이 마비가 왔을 발바닥에 마사지로 인한 고통이 그 자극이 어디까지 가냐? 심장을 통해서 머리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발바닥 제일 아래쪽 끝에 그거 발바닥 마사지가 심장을 통해서 머리까지 올라가요. 그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한테 간다 말 그래서 해놓고는 하느님 핑계로 주님 핑계로 뭐라 하는데 실제는 근래에 들여다보자면 코로나의 효과가 하느님한테까지 가지 않겠지. 그런 것처럼 발바닥 마사지 효과의 문제가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 단체 이유는 제가 산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한 사람 의견도 반드시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논리를 연결시켜서 그 아까 말한 작은 알갱이 부분의 기능도 총체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있겠냐. 하느님이 이런 기도 이런 연구만 처음에는 실제 지금 보상 바로 그게 뭐있냐. 그러면 아까 발바닥 마사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그 효과가 그쪽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모든 인류에 다 미친다. 왜냐하면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그걸 가서 이제 다시 또 그때 질문만 말씀드릴게요. 발바닥 전체를 발바닥에 마사지 해줬어요. 근데 그 볼 때는 어디냐? 발바닥 중심째, 발바닥 발 중심이라고 하니까 발바닥 그것만 때리면 짧은 시간으로 거기 때리면 효과가 어디까지 와? 효과가 와. 발끝으로 건너는 와. 그런 뜻이니까 발바닥 마사지
말초신경 하나가 그게 머리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다시 그 머리까지 전달되어진 그 작은 알갱이 요소가 바로 말하면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교에서 그런 거 없었어. 맹자의 아까 말한 민이번이다, 민이귀다. 백성 떠난 백성이 빠져버린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은 공국적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맹자니까 그 맹자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맹자 논리가 아까 말한 그게 실질적으로 보자면 이 백일병 걸려갖고 기능이 떨어지려고 할 때 집사람 발바닥 마사지가 손끝에부터 머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 걸 내가 말하자면 집사람 친구를 보다가 도와주다가 느끼는 실증적인 체험이에요. 그보다는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설명할 때고 안 할 때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그런 것들 말하면 원리도 필요할 때는 아주 별로 특별히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따구려 같지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설득력을 갖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가화만사상에서 가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이 핵심.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아까 총체로 연결되어 있는 제일 큰 총체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단위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가족의 범위를 어디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법에 의해서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과 그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자식과 사이에 나온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내 손자도 들어가만 손녀도 들어가.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내 여기 있는 내 아들한테서 난 애기만 가족이냐 딸한테서 난 딸은 딴 식구가 됐잖아요. 딸은 남의 식구냐 딴 식구가 다른 호적에 들어갈 수 있더라도 우리 가족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법적으로 해결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직계비속으로 볼 때는 아들에서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이고 딸도 딸한테서 난 새끼들도 직계비속인데 법적으로는. 근데 어디까지 그건 가족이냐? 그래서 법은 어디까지 직계비속 범위 어디까지로 보고 있냐면 8천 단계 8번 뛰어있는 놈까지가 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행 법이요. 아직 안 바꿔졌어요. 그렇게 보자면 원질적으로는 원래 그 후에 이런데 잘 모르지만 현재로 보자면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에서 혈족이 피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데까지는 8단계에 있는 데까지는 혈족이기 때문에 혈족 간에 있어서의 혼인은 직계비속 혈족 8천간에 있어서 혼인은 무효예요. 그런 걸 정확하게 보자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단지 문제는 아들 쪽은 호적이 같이 여기 있으니까 안다 그러면 딸 쪽으로 해 8천 어디까지냐 딸이 그 이제 4천이지. 그래 그걸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 보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8천으로 볼 것이냐 4천까지로 볼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호적이 안 나타나니까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문제는 그 쫓아다니면서 그놈을 갖고 혼인 무효시키고 8천이라고 혼인은 무효이 쫓아다니면서 혼인 무효시켜버리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가족법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나이 측정해서 내가 뜯고 다니는데 나온 후에 그 문제에서 부칙 문제에서 쟁점 문제 다 피우고 아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현재 지금 가족제도에 관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자면 가족제도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국가가 법 기본적 한계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국가 책임이에요. 그 법무장관 시작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왜 그러냐? 가족법 강의를 별로 안 해보지 않는 현재. 특히 로스쿨이 된 후에는 로스쿨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상속과 관련돼서 상속분 갖고 싸움한다거나 한데만
가족제도가 연결되지. 아니 뭐 관심도 없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현재 좀 더 법으로 미비되어 있는 것들을 정신차려서 채워나가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할 텐데 정치에만 관심 생겨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민족과 관련된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해나갈 이 법적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경우로 보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 정의를 받아들여 살려내면 그 가족주범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딱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 장성 외가 쪽만 하더라도 내가 그 외정도로 친 외정은 아니지만 그 외정도로 연결해 놓고 보면 옛날 정리로 보면 그렇게 좋았어. 근데 외정 형님들 다 돌아가셔버리고 외정 형님들에서 나온 외가이 조카들은 애들 이제 그럼 살아있을 때는 그 조카들이 나 좋아하니까 이제 야 이게 뭐라 그래 아직 이거 따지고 댕긴데 딱 내가 다리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다 버려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다 끊어져 버린 상황들을 놔두고 보면 얼마 있으면 그 다음에 가족제도에서 친가, 외가, 이모가 고모가조차도 곧 모르는 거예요. 큰 문제는 이婚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직계 가족가 아니라 관계로 퍼져가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만약에 내 가족 외에는 다 끊어져 버리게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사실상 가족제도 개념은 더군다나 성씨 개념조차 깨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 전통 사회를 연결시키고 민족을 결속시키고 있는 중요한 피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끄트머리에 되어 있는 제도는 깨져버리게 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결속시키는 다른 기능이 죽어버릴 것이다. 특히 그것을 혈족 개념이란다거나 민족 공동체 개념을 대체해버리는 외래 종교에 의한 체제가 그 문제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다시 말해 관심 뺏기 작전이 종교에 있는 것 다음에 돈 갖고 자기들 단체 회사 해서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전통적인 요소 공동체와는 관심 안 뺏기는 관심을 지켜나가는 단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 교수한테나 저 앞에 계신 아버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관심을 공동체적인 관심을 지켜내는 제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 공동체가 산단 말이에요. 자손들이 살아가. 근데 그 공동체가 다 순간에 다 죽어버려.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갖고 엄청나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좀 아프고 나서 그 관심 주제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더군다나 며칠 동안 이빨 빼고 나니까 나 이빨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빨 빼고 나니까 관심을 꽉 지키고 있는 요소가 이를 안 다물면 이 관심이 지켜지잖아요. 이를 안 다물면 이빨이 없으면 내 의식을 다시 주입시키는 의식을 지킬 수 있는 보정 기능하는 요소가 확 죽어버린 순간에 아 이렇게 많이 어저께 이빨 빼고 나서 어제 저녁 내내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이렇게 하나도 그 머릿속에 꼭 얘기하겠다. 저거 어제 피곤하니까 안 되어놨거든. 나한테 이박 얘기하려고 이렇게 싹 흩어져버렸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그래도 이빨만 빠져도 그런데 눈 뜨고 있고 화나면서 있을게 그렇지만 요것마저 깨져버리면 한순간에는 살았다 해도 살았다 해도 순간에 깨져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뭐냐 필요한 것을 꼭꼭 지켜내는 끄트을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여사님 김 여사님 분명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끄트이 없으면 아무 의지가 없어. 나도 여기 올라올 때 여기 앞에 설명줄 있지 힘이 없으니까 여기 줄을 잡아야 올라가 안 흔들려. 줄 없으면 자빠져서 저기 지금 하나도 본부 사무실 가다가도 거기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신주고 올라가려다가 빚은 좀 잡아줘. 내가 거기 세번 잡아줘. 다시 말하면 노인네는 집행이가 없으면 잡아줘. 조그마한 것도 그런데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뭐시가 끌떡을 지키라고 할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줄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근본 문제다 생각합니다. 미안하다. 지금 급하게 또 뭘 터치가 버리네. 이것이 이렇게 해봐.